안녕하십니까. 비비님들 편안한 쉼 하셨습니까? 따스함에 마음 놓고 다정할 때 미소가 가져지고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듯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죽겠다, 우리 가게는 산소호흡기만 빼면 죽을 지경이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진데 아이들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생활 패턴이 뒤죽박죽되어 이 또한 새로운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배웠으며 그 학업이란 스펙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현실과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 PPT 영상부터 한 3, 4분여 들어보시고 본 영상을 계속합니다. 이유는 5070 비비님들이 유튜브를 하게 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학습 공간으로 제가 성의를 다해서 하는데 이걸 뒤에다가 넣으니까 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셔서 아까워서 죄송하지만 앞부분에 넣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유튜브를 꼭 하실 분은 이것을 보시면 제 초보가 몰라서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인류적인 강의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비비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초보 유튜버로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랑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니어 유튜버의 알고리즘 알기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몇 번째 시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와 방법, 어떤 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이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재작년인가요? 이세돌 구단과 대결하는 그 알파고에 대한 걸 보셨죠? 알파고가 바로 알고리즘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인공지능 기계일까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알파고 속에서 어떠한 절차와 분석과 그 앞으로 그 진행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련의 어떤 시스템,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영상을 올리는데 사람이 그것을 뭐 다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한 알고리즘 그 공식 속에는 그 영상의 길이와 접속하는 사람과 그 컨텐츠의 내용과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유튜브를 노출시켜 준다든지 또는 평가, 분석을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기가 막히게 예민하고 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레드오션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 알고리즘 때문에 무명 초보 유튜버들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의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뭐 들어보면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노출되고 그 뭐 지속 시간 같은 거 이런 게 다 결정된다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리즘이 초보 유튜버들에게 분명히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의 그 하나의 연결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컨텐츠 좋은 거 가지고 뭐 자꾸 하는 말입니다만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풀 영상을 다 볼 수 있도록 좋은 내용으로 이끌어가는 유튜버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노출을 잘 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리즘이 없으면 이 레드오션 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초보 유튜브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문제 해결 절차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앞으로 계속 그 알고리즘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그 뭐라 하죠? 그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해진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 보셨죠? 다시 계속합니다. 우리 비비들은 중학교 진학률,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학교 진학률은 80%나 되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진학률이 이 표로 보셔서 알겠지만 2009년도엔 80% 가까웠지만 2017년도에는 68.9%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대학이 이제 실생활에 맞지 않고 사는데 대학 나왔네 안 나왔네를 따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보람되게 하느냐가 중요한 수치 기준이 된다는 그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가 대학에 가장 많이 갈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한국은요, 일본의 2배나 됩니다. 대학 진학률이. OECD국에서 이렇게 돼요. 한국, 캐나다,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독일 뭐 이렇게 나가요. 우리나라 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OECD 평균 41%인데 우리나라는 80% 가까우니까 이게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경쟁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놀라울 정도로 진학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경쟁국이라고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묘하게 코로나도 그렇게 또 일본, 우리나라, 이탈리아가 또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도실업자가 많은 나라, 너도 나도 대학을 가다 보니 이제 교육열은 하늘을 찌르고 재정률은 우리나라 재정 512조 원 중 77조 원이 교육비로 쓰게 된 이 나라. 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30조 원에 가깝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지금 버금가는 큰 액수입니다. 국방 예산이요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교육을 위해 투자되는 돈이요 77조 원하고 30조 원이니까 100조가 넘잖아요. 이 100조라는 돈이 거의 맞춤형 교육이 아니고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참 생각할 문제예요. 어느 대학생들이 전공 과목대로 회사에 들어간 대학 학생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학은 졸업장이고
누가 뭐랬어요? 졸업장이 아니라 나중에는 실업증명서라고 했던가요? 분명 교육 강국입니다. 비비님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정부의 벤처 지원책도 없었고 대학 등록금 대출도 없었고 그야말로 부모님들이 피땀을 짜내어 가르친, 그것도 일본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술 사주고 밥 사주며 배운 우리의 기술이 이제 일본을 능가하려 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자동차, 전자산업, 이 모든 것은 비비님들이 일군 우리의 경제의 열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열매를 향유하는 격인데 깜뜻하면 못 살겠다, 헬조선이 있다, 못 살겠다, 대mon하자,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 지금 노동시장은 경영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후진국들이 젊은이들이 손을 빌려갖고 겨우겨우 버티는 꼴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들, 통닭집 그 사장님,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업주님들,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는데 그분들이 임대료를 조금씩 깎아준다는 방송을 보고 고통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경을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주인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알바생들이 설 자리가 좁아졌고, 주인은 주인대로 힘든 시기에 코로나까지 도둑처럼 찾아와가지고 설상가상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러나요, 비비님들, 비비정신은요 바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모, 이모, 누나가 인간 대접을 못 받으며 술 딸고 머리 잘라가며 동생들을 가르친 60년대에 태어난 비비님들은 그래서 이 정도 코로나는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광우병이 창궐할 때요, 그때 촛불이 광화문 거리를 뒤덮고 사스 메르스가 곧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알았지만 소고기 먹고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사스로 죽은 사람, 메르스로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라의 에너지를 다른 데로 쏟아 부었습니까? 어떠냐면요, 선거도 연기해야 된다고 한답니다. 6.25 전후에도 선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거는 한 나라의 근간을 세는 중요한 국가적인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하면 또 다른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철저한 방역으로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랍니다. 한 달이면 따져보니까 1178명, 1년이면 14,000명이 죽습니다. 코로나로 목숨 잃게 되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0명 이하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그 중대사인 선거는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나라가 똑바로 서야 우리들이 잘 사니까요. 지금 온 정부에서 코로나로 막 올인하는데 그건 담당 장관님이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이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 직장장들은 자기 일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에서는 대구와 부산, 경북을 도와줘야죠. 당연히요. 우리나라 동포고 우리 국민이니까요. 이 말은 너무 코로나에 민감하지 말고 정부는 정부대로 큰 길로 매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찌 보면 자살 방지 정책에 예산을 많이 세우고 13년째 OECD국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열이 강한 나라, 대졸자가 넘쳐나는 나라,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1등인 나라,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에게 어깨가 척 늘어진 나라, 그래도 참으로 두 얼굴의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 베이비 부모님들이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며 일하며 일군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후손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비비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봄이 오는 소리 귀 기울이시면서 아주 꿀꿀하고 팍팍한 마음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곧 갑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